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나는 장례식장에서 그 서류를 보았다. 등기부등본. 강남의 그 아파트, 내가 8년 동안 매달 꼬박꼬박 낸 재산세와 관리비 영수증이 쌓인 그 집이 내 이름이 아니라 동생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고 동생은 멀찌감치 서서 나를 피했다. 아버지의 관 앞에서 나는 속으로 외쳤다. 왜 나를 이렇게 배신한 거지? 내가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해서 번 돈으로 부모님 집 세금을 냈어? 동생이 공부할 동안 내가 가족의 기둥이 되었어. 민준아, 내가 장남이니까. 나중에 집은 내 거야. 아버지가 수없이 약속했어. 그 말 믿고 버텼어.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돈을 모았어. 그런데 결국 다른 이름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변했다. 가슴속에 불이 붙었다. 배신감이 아니라 차가운 분노였다. 왜 나만 희생해야 했을까? 부모님은 왜 동생을 더 사랑했을까? 아니, 사랑이 아니라 편애였다. 동생은 항상 부족했어. 공부도 못하고 취업도 늦고 결혼도 내가 도와줬어. 그런데 왜 집은 동생 거? 내가 낸 돈으로 산 집인데? 장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아, 내 아버지가 동생이 불쌍해서. 나도 불쌍했어. 내가 20살 때부터 부모님 용돈 드리고 집 대출 이자까지 갚았는데. 엄마, 내가 8년 동안 낸 세금만 해도 수억이야. 그 돈 어디 갔어?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울기만 했다. 나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실 때, 민준아, 집은 내 거다. 약속할게. 그 말 거짓이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계속 주게 하려고? 속이 메스꺼웠다. 동생은 아버지 병간호도 제대로 안 했어. 내가 다 했어? 그런데 보상은 동생에게. 분노가 커졌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했다. 증여세, 상속. 내가 낸 돈은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를 찾아갔다.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 영수증, 송금 내역. 다 있었다. 8년 동안 쌓인 증거. 동생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진명에 왜 내 거야? 동생은 당황한 목소리로 형,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나도 몰랐어. 거짓말. 분명히 알았을 거야. 부모님과 함께 계획한 거겠지?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공정하게 갚아줄게. 너희가 나에게 한 만큼. 법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배신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 후로 나는 변호사와 상담을 계속했다. 기여분 청구 소송. 내가 가족에게 기여한 재산을 상속해서 더 받을 권리. 증거는 완벽했다. 매달 송금한 내역, 세금 납부 영수증. 어머니는 민준아, 가족인데 소송은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가족이라서 더 해야 해요. 배신한 가족에게? 동생은 불안해했다. 형, 제발. 나 집 팔아서 나눠줄게. 하지만 늦었다.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신뢰의 문제. 부모님의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문제. 밤마다 잠이 안 왔다. 왜 나를 이렇게 버렸을까? 내가 부족했나? 아니, 나는 최선을 다했어. 장남으로서 책임을 다했어. 그런데 왜?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분노가 슬픔으로, 슬픔이 다시 분노로 변했다. 소송 준비가 끝났다. 법원에 제출할 날 나는 거울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너희가 나에게 준 고통 돌려줄게. 공정하게. 소송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어머니와 동생을 마주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동생은 변호사 뒤에 숨듯 서 있었다. 판사는 증거를 하나하나 검토했다. 내가 낸 재산세 납부 증명, 관리비 영수증, 부모님 계좌로 보낸 송금 내역. 모두 명확했다. 원고 측 주장처럼 피고들이 원고의 기여 없이 재산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이게 정말 원하는 걸까? 가족을 법정에 세우는 게? 아니, 이미 배신당했어. 이제는 정의를 찾아야 해. 동생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고인께서 생전유언으로 동생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장남의 기여는 인정하나 그것이 상속 비율을 바꿀 만큼은 아닙니다. 유언.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고? 처음 듣는 소리였다.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섰다. 네, 남편이 민수가 불쌍해서. 불쌍해서.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법정에서 웃다니. 내가 8년 동안 불쌍하지 않았나? 아버지 병원비, 어머니 수술비, 다 내가 냈어. 동생 결혼 비용까지. 그런데 불쌍한 건 동생. 재판이 길어졌다. 증인 신문, 추가 증거 제출. 나는 매일 법원을 오갔다. 직장에서는 집중이 안 됐다. 상사에게 가족 문제로라고만 말했다. 동료들은 위로했지만 나는 혼자였다. 이 고통을 이해할 사람 없어. 밤에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다. 부모님은 왜 그랬을까? 한국에서 장남은 희생하는 존재인가? 집안의 기둥? 그런데 왜 보상은 동생에게? 동생은 항상 부모님 말씀 잘 들었어. 나처럼 반항 안 하고. 내가 대학 때 왜 동생만 편애하세요? 라고 따지면 아버지는 장남이니까 참아라 하셨지. 그게 편애였어. 명백한. 나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지고 동생은 막내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받았어. 집도, 사랑도. 재판 중간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민준아, 제발 취하해. 가족인데 나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 가족이면 왜 나를 배신했어요? 내가 낸 돈으로 산 집을 왜 동생 이름으로? 어머니는 울면서 내 동생이 집 없이 살까 봐 그 말에 나는 폭발했다. 나도 집 없이 살았어요.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 한 푼 안 받고 내 힘으로 샀어요. 그런데 왜 동생은? 어머니는 대답 못하고 돌아갔다. 나는 후회했다. 어머니를 아프게 했어? 하지만 참을 수 없었다. 이 분노, 누르려 해도 솟아올라. 동생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형, 미안해. 집 팔아서 반 나눠줄게.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이제 돈이 아니야. 사과가 필요해. 진심 어린. 재판이 계속되며 과거가 더 선명해졌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동생이 부모님과 여행 간 사진. 내가 해외 출장 갈 때 동생이 부모님 차 몰고 다닌 것, 작은 것들이 쌓여 배신감을 키웠어.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기겠어. 법적으로라도 공정을 찾겠어. 그게 나의 복수야. 감정을 죽이고 냉정하게. 하지만 밤마다 꿈을 꿨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하는 꿈 깨어나면 눈물이 났다.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재판이 1심에서 내 승소로 기울었다. 기업은 인정. 집가치의 절반 이상을 나에게. 동생과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이제 항소할지? 나는 피곤했다. 이 싸움 정말 가치 있을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배신의 대가 치러야 해. 1심 판결이 났다. 내 승소. 법원이 내 기여분을 인정했다. 집의 70%를 나에게 돌려주라는 판결. 동생과 어머니는 항소했다. 예상했던 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 측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했어요. 고인께서 생전 원고님께 별도 재산을 증여하려 했다는 유언장 초안. 유언장 초안. 아버지가 나에게 뭔가를 주려 했다고? 하지만 왜 실행 안 했을까? 조사를 더 해보니 어머니가 반대했다는 흔적. 민준이는 이미 잘 사니까 민수에게 더 주자.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어머니가 주도한 거였어?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는데 어머니가 동생 편을 들었어. 왜? 동생이 어머니 친정 쪽 혈통이 더 강해서. 아니,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를 직접 만났다. 카페에서. 엄마, 솔직히 말해요. 왜 동생만?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민준아. 내가 너무 강해서. 내 동생은 약하니까 보호해야 했어. 강해서. 그게 이유. 내가 강해서 희생시켜도 된다고? 눈물이 났다. 엄마, 나도 약했어요.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 늦었어. 늦었다. 맞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항소심 준비 중 나는 동생 집을 방문했다. 그 집 내가 낸 돈으로 산 집 동생 아내가 불편한 얼굴로 맞았다. 동생은 형, 제발 끝내자. 내가 잘못했어. 잘못. 이제야. 나는 차갑게 왜 아버지 유언 안 따랐어? 어머니 말 들었지? 동생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형이 화낼까봐. 화낼까봐. 이미 화냈어. 배신당한 순간부터. 집 안을 둘러봤다. 내가 꿈꾸던 집 가족 사진에 나는 거의 없어. 동생 가족만. 가슴이 아팠다. 이게 내 희생의 결과야? 그날 밤 나는 과거 편지를 찾았다. 아버지가 나에게 쓴 편지. 민준아, 내가 자랑스럽다. 집은 내 거다. 그런데 왜 명예 변경했어? 조사 결과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 어머니가 서류 조작한 흔적. 아버지 의신부청할 때. 충격이었다.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배신한 거야? 동생도 알았을 거야? 분노가 폭발했다. 이제 법적 싸움 넘어 진실을 드러내야 해. 어머니의 편의 이유 더 깊이 파헤칠 거야. 내적 갈등이 커졌다.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 안 해. 하지만 증오가 나를 갉아먹어. 이 복수, 나를 파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해. 왜 나를 버렸는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 공증된 것, 집은 나에게 주라는 내용. 하지만 어머니가 숨겼어. 변호사가 발견했다. 법정에서 어머니는 무너졌다. 내가 잘못했어. 잘못. 이제야. 동생도 전마, 왜 하며 충격. 진실이 드러났다. 어머니가 동생을 더 사랑한 이유. 동생이 아버지 친자가 아니었어.
어머니의 과거 실수. 아버지는 알았지만 키웠어. 그래서 나에게 집을 주려 했어? 진짜 아들에게. 나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동생도 아니야? 그럼 내가 왜 희생했어? 어머니는 울며 민준아, 내가 진짜 장남이니까. 민수는 불쌍해서. 불쌍해서 내 인생을 망쳤어? 분노가 치밀었다. 이 모든 게 거짓 위에 쌓인 가족이었어. 법원은 내 승소. 집 전체 내 것 추가로 손해배상까지. 하지만 승리감이 없었다. 가족이 산산조각 났어. 동생은 나를 원망하며 떠났다. 어머니는 병원에. 나는 혼자 집에 앉아 울었다. 왜 이런 가족이었을까? 사랑받고 싶었어. 그냥 공평하게.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집을 내 명의로 돌렸다. 하지만 빈집 같았다. 가족 사진 다 치웠어. 어머니는 요양원에, 동생은 연락 끊었어. 나는 매일 후회했다. 소송 안 했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아니야. 진실을 알아야 했어? 동생에게서 편지가 왔다. 형, 미안해. 나도 몰랐어. 엄마가 다. 몰랐어. 믿을 수 없어. 하지만 동생도 피해자일 수 있어. 어머니를 방문했다. 엄마, 왜 숨겼어요?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내 아버지가 용서했듯이 가족으로 키우고 싶었어. 가족. 거짓으로. 나는 용서 못해 하지만 증오가 지쳤다. 이 감옥 같은 마음. 복수의 대가. 나는 자유롭지 않아. 배신의 상처가 영원히. 시간이 흘렀다. 집을 팔았다. 돈은 기부했다. 가족 재단에. 아이들에게. 동생과 화해했다. 형, 우리 새로 시작하자.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마지막에 미안해 하셨다. 나는 이제 혼자지만 자유롭다. 배신을 딛고 일어났어. 하지만 가끔 생각해. 그 약속한 집, 결국 내 것이 아니었지만 나는 나 자신을 찾았어. 이게 나의 복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